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식이 출렁였죠.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화제의 인물입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는 시작하기가 앞서 또 제 업데이트는 여전히 페덱스랑 싸우고 있으면서 제 스타링크가 어디 있는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참 미국은 이게 찾기가 계속 전화해보면 내일 답을 준다, 내일 답을 준다. 뭐 전화하면 대부분 시스템이 비슷하죠. 미국은 특히 더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야죠. 폼4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결국 주식을 팔았죠. 주식이 이렇게 출렁였던 거는 일론 머스크가 팔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꽤 많이 팔았고요. 4 빌리언 달러의 테슬라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 시장에 영향이 가다 보니까 글쎄요, 좀 더 일찍 업데이트, 근데 이 정도면 일론 머스크 같이 좀 영향력 있고 CEO면 늦은 건 아니고, 저도 이야기했듯이 며칠 내로 금방 다 밝혀질 거라 그랬죠. 대주주니까. 모든 사람들의 신경이 다 대주주가, 그냥 가장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 버리면 주주들은 그대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빨리 트래킹이 되고 빨리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결국 팔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재미났던 건 더 이상 팔 계획은 없답니다. 팔 계획이 없는데, 팔지 않겠다라는 것과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일단 일론 머스크의 성향을 지금까지 쭉 봤을 때는 거의 안 판다라는 듯이 얘기는 들리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말이 많은 게, 자, 이게 월스트리트에서 밝힌 지금 현재 트위터 바이아웃의 플랜입니다. SEC를 참고했을 테고요. 13 빌리언 달러는 바이아웃 론입니다. 바이아웃 론이 뭐냐면요, 트위터를 담보로 빌린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인수합병을 하는데 지금 그 타겟의 기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마진, 이 론의 거의 황제죠. 일론 머스크는 주식담보대출부터 해서 진짜 그 레버리지를 극한으로 쓰는, 진짜 이거는 밑에 12.5 빌리언 달러는 하나로 치면 한 14조 원 넘겠네요. 지금 환율이 워낙 올라서 15조 원인가요? 자, 이거는 테슬라를 상대로, 이게 주담대죠. 주식담보대출. 자, 나머지 21 빌리언 달러가 일론 머스크 캐시입니다. 근데 캐시가 없죠. 그래서 결국 팔 수밖에 없었는데 판 금액이 4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17 빌리언 달러가 필요한데 그건 어디서 오냐라는 거죠. 저도 이게 궁금한데요. 일론 머스크의 숨겨진 에셋이 있나요? 근데 그런 걸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난번에 그래서 좀 많이 팔았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걸 고려해도 21 빌리언 달러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런 거대 은행, 지금 은행이 몇 개 합긴 겁니까? 바이아웃 론에도 모건 스탠리, 바클레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주어부터 해서 이 진짜 뱅크들, 크레딧 스위스까지, 이거 진짜 시리뱅크도 있는, 꽤 이름을 아는 뱅크들도 있고 투자은행들도 꽤 많습니다. 온갖 은행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이 아니라 아마 개인적으로 얼라이언스죠. 일론 머스크의 인맥을 통한, 그렇게 해서 현금을 조달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영향력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 더 계획은 없고, 자기 주식은 4조 원밖에 안 팔았는데 이게 인수합병 계획이 이렇게 된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의 끝판왕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능력도 부럽고,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지배력이 이제 테슬라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약해질 확률이 높고요. 이번 기회로 이제 밝혀진 게 뭐냐면, 테슬라는 슈퍼 쉐어, 그러니까 슈퍼 주식이라고 하니까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좀 남들과 커먼 스탁과 다른 이 주는 경영 의사권에 이제 더 몇 배의 웨이트 밸류가 얹혀진, 슈퍼 보링 파워 오버 커먼 쉐어 홀더라고 써있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그 주식은 그대로 나온 그 숫자가 그대로 지배력입니다. 근데 그런 안전장치가 다른 구글이나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그런 회사들과는 달리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배력이 좀 떨어지지만,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라든지 꼭 주식만으로 대변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인플루언서 그 정도 파괴력이면은 주식이 좀 줄어도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없으면 지금 테슬라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걸 걱정할 건 아닌데, 이 금액이 어디서 왔는지는 정말 궁금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추측해 볼 것은, 지금 테슬라에 아직 옵션 패키지가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2 트렌치, 그 트렌치를 달성할 때마다 엄청난 일론 머스크는 옵션을 달성하는데, 다들 그걸 달성할 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일론 머스크의 정말 이 어마무시한 능력과 실적으로 지금 그거를 해서 말도 안 되게 지금 주식 옵션을 행사하고 있죠. 뭐 그런 거를 좀 생각하는 건지, 하여튼 이게 약간 미스테리하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 정도 팔고 다시는 더 안 판다고 하니까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며칠 뒤면 다 나옵니다. 좀 SNS 발달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굉장히 빨리, 정보의 대중화 시대입니다. 그걸 갖고 어떻게 분석하냐가 중요하지, 이제 가짜뉴스라든지 온갖 정보들이 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100% 완벽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얼마큼 그걸 잘 해석하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김에 역시 트위터를 보면, 제가 일론 머스크를 워낙 이제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재미난 그림이 있는데, 자기는 늘 제자리였다라는 거죠. 자긴 가만히 있는데 이 랩트 쪽이 자꾸 왼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보니까 약간 우에 있다라는 거죠. 저도 좀 얘기를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약간 우 쪽 성향이라고. 뭐 변한 건 없다고는 하지만 시대가 변하니까, 난 변한 게 없는데 근데 시대가 변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통계적으로 좀 우로 가는 편이죠. 통계도 얘기하듯이. 근데 재미났던 거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강력하게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었지만, 요즘의 민주당은 좀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하이잭 당했다는 거죠. 너무 극단적이다. 10년 전에는 내가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하고, 그리고 이퀄리티랑, 그리고 거지 같은 놈이 안 되는 게 이제 좀 좌쪽이었다면은, 여전히 나는 그런 식인데도 그냥 좀 상식과 뭐 이런 걸 추구하는데도 약간 우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요. 한 가지 저는 이제 딸을 갖다 보니까 딸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딸아이한테. 이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아이를 갖고 완전히 달라져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제가 좀 센터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가 우에 있다라고 얘기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약간 그래서 본인도 인정한 이제 우다. 근데 본인은 이제 안타깝다라는 거죠. 변한 거 없지만 시대는 변한다. 다음은 카엔드라이버에서 장기적으로 테슬라 차량을 평가합니다. 근데 이 카엔드라이버의 간판, 이게 아주 신뢰를 주는, 이게 리뷰어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카엔드라이버가 단순히 한두 번 차를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차를 이제 리뷰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꽤 어렸을 때도 제가 그래서 카엔드라이버를 참 좋아했는데요. 열심히 본 이 칼럼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차에 어떤 장기적으로 이걸 하는 거는 그때 당시, 요즘은 그래도 좀 하죠. 많은 유튜버들도 많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카엔드라이버 말고는 이렇게 딱히 진짜 컨슈머 리포트랑, 근데 이렇게까지 컬럼까지 써가면서 재미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거는 참 카엔드라이버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카엔드라이버는 테슬라에 되게 비판적입니다. 2019년 이거 힙펌프 없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아예 전비를 측정했는데, 야, 이거 너무 날씨에 오락내락 하더라. 이 미시건입니다. 뭐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만 되면은 전비가 그냥 폭삭 가라앉는 거죠. 평균 내면은 한 EPA 대비 한 72%를 달성했다라는 거죠. 한 30% 까먹은 건데, 날씨 영향이 크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힙펌프를 낀 2021년 모델이라든지 모델 Y는 폭이 더 줄었을 걸로 충분히 생각이 되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저도 이걸 또 비판적으로 봐야겠죠. 4만 마일이나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6%밖에 배터리 디그레이데이션이 안 일어났다는 점. 카엔드라이버는 좀 막 탔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거는 익히 알려진 통계랑 똑같습니다. 초반에 5%, 최악이면 6% 떨어지고,
그 뒤로 아주 서서히 떨어집니다. 진짜 서서히. 그래가지고 잘만 관리하면은 막 50만 마일 탔는데도 배터리가 거의 막 쌩쌩해. 막 93%, 94% 이렇게 유지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좀 빨리 떨어지고 이 뒤로는 좀 적게 떨어지는데 한 4만 마일에 저 정도면은 익히 알려진 데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카인드라이버도 칭찬한 점은 야 이거 정말 고속주행하고, 그러니까 전기차의 그 안 좋은 점은 다 하고 있는 거죠. 날씨 추운 데서 고속주행 뭐 이런 것들도 하지만 이 추운 미시간에서도, 그러니까 온도를 히터를 잘 틀고도 꽤 선방했다라는 게 놀랍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애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애플과 지금 테슬라의 행보가 꽤 진짜 비슷한 게 많아서 이번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죠. 실적이 장난이 아니죠.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죠. 대단한데요. 특히 더 놀라운 점은 서비스의 레비뉴, 그렇죠? 컨텐츠 팔아먹는 애플은 여기서도 최고의 레코드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20빌리언 달러의 한 분기에. 이게 물건 팔아는 게 아니죠. 서비스 레비뉴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아무도 이걸 좀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뭐 그 전에 뭐 그로스 마진도 이건 뭐 미친 회사고요. 여기도 뭐 장난이 아닌데, 서비스 마진에 제가 더 특히나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애플도 지금 서플라이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건 뭐 다 그렇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애플로서, 그리고 뭐 한 해 스마트폰을 엄청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이슈를 벗어날 수 없는데, 보통 이러면은 지금 자동차 회사들 보십시오. 이게 서플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니까 그게 심지어는 지금 복구가 안 되죠. 근데 애플은 이럴 때 서비스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고가 러프니스 이런 웨이브가 좀 탄탄하게 좀 플래트닝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게 항상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 사이클을 쉬프트 시켜가지고 여러 상품들을 배치해가지고 계속 꾸준한 레비뉴를 만들려고 하는데, 애플은 아이폰 터질 때마다 빵빵 터지지만 그걸 꾸준히 지금 서비스 매출들이 다 아이폰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제 조금 시들해지면 맞춰준다라든지, 특히 이렇게 서플라이 이슈가 생길 때 얼마든지 이런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이게 된다라는 점, 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는 점, 진짜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이게 아이폰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너무 다각도로 갖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업이라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최고의 설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무서운 게 아이폰 12부터 옛날 버전이 안 되는 게, 11도 안타까운 게 12부터 이제 자가 수리 킷이 나오죠. 그래서 알아서 DIY로, do it yourself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트들이 이제는 복제품이 아니라, 제네릭이 아니라 이제 애플 정품으로 이런 부품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점, 툴킷들이 나온다라는 점. 애플이 왜 이걸 했냐면은 서플라이 이슈가 생기니까 서스테이너블한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거의 진짜 달인인데, 단순히 친환경이 아니라 서스테이너블 하다라는 거는 앞으로 어떤 파고나 이런 서플라이 이슈가 생겨도 스스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친환경을 좀 더 극대화 해석해 보면은 어떤 자원의 쇼티지 없이 스스로 계속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애플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핑계로 충전기를 안 주는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하지만 재활용에 있어서도, 폰 재활용에 있어서도 어마무시한 스케일을 자랑한다라는 거죠.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알루미늄부터 해서 대체적으로 재활용된 알루미늄이 뭐 한 59%의 알루미늄을 썼고, 뭐 인클로저로 되는 건 뭐 거의 100%랍니다. 그 외에 뭐 45% rare earth element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골드도 13%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얘기했듯이 애플의 장점은 뭐냐면 잘 안 바꾸지 않습니까? 케이스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들. 그 뭐가 장점이냐? 재활용할 때 장점이죠. 그리고 다 통일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고를 우려먹는 디자인, 요금 바가지로 할지언정 까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흔한 그 케이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활용하기는 점점 쉬워집니다. 이게 애플의 또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애플은 재활용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원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 그리고 애플이 욕은 먹을지언정 사고를 우려내는 것들이 결국 재활용에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점, 그리고 통일된 애플의 규격과 애플 자체로만 그렇지만 남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애플 생태계 내에서는 굉장히 재활용을 좋게 해준다. 그런 일환에서 결국 DIY 킷에 굉장히 인색한 애플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고, 이제 차차 소프트웨어라든지 제 생각에도 천년만년 아이폰을 팔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뭐 조기 단종시킬 그런 건 아니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제조업체들 보니까 진짜 AR, VR에 정말 굉장히 진심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애플의 잡 커리어도 보니까 그런 쪽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쉬프트하는 건 맞는데 아직은 좀 거리가 있다. 애플이 점점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인색했다가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약간 릴렉스되는, 약간씩 쉬프트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도 테슬라 론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 같이 레버리지의 황제가 아니라서 저 모델 S는 반론이죠. 반만 론했습니다. 풀로 하기가 무서워서. 뭐 물론 이제 모델 3를 밀어넣은 게 있긴 있죠. 그치만 뭐 더 극단적으로 레버리지를 쓰려면 다 풀론하고 모델 3 판도는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반론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테슬라 론이 좀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 기사가 지금 금리가 오르는데도 테슬라의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2.99%랍니다. 근데 다른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제공하는 거 토요타 6.44%. 와, 이거 뭐 빌리겠습니까? 저 이자에? 기아가 4.99%고 현대 아이오닉 5가 좀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3.15%라네요. 포드 마기는 거의 6%에 육박합니다. 대체적으로 내연기관 회사들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보통 크레딧 유니언, 미국에 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 동네의 크레딧 유니언이 대체적으로 이윤이 좀 좋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런 커뮤니티에서 이제 테슬라 론보다 더 싸게 해주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크레딧 유니언 각 지역에 이제 요즘 뭐 온라인으로 되는데, 그럼 제가 또 모르는 동네에 만들기도 해야 되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귀찮기도 해서 저는 그냥 테슬라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걸 서치를 해봤는데 테슬라가 꽤 경쟁력이 있더라. 근데 뭐 넘버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더 좋은 이율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파인 프린트에 뭐 제약 조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낀 경우도 있어가지고 본인이 있는 동네 아니면은 굳이 뭐 이 정도면 굉장히 경쟁력은 있다. 뭐 베스트는 아닐 정도로 상당히 이제 메이저 브랜드에 대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편의성 때문에 그냥 테슬라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중국과 이제 미국의 자율주행 비교. 어찌 보면은 이래서 중국이 자율주행에 좀 더 이점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픽업 앤 드랍오프가 참 웨이모의 큰 이게 허들인데, 미국에서는 참 다양한 이벤트,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이게 집단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가니까 미국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뒤처졌지만 여기 평가에도 미국보다는 뒤처졌지만 지금 대규모로 그런 좀 국민들이 좀 협조적으로 자율주행을 쓰는데, 이 인간이 조금만 그 자율성을 희생하고 차에만 좀 맞춰주면은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면들이 좀 우려스럽다. 우리가 중국한테 자율주행이 이제 뒤처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게 계획으로만 있었는데 저도 살짝 옛날에 언급했었는데 진짜 이제는 이제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포드가 좀 더 앞장서서, 물론 다른 회사들도 여기 이제 참여할 것 같긴 한데, 이제 I-94라고, 이게 미시간입니다. 참 추억의 I-94인데요. 이 셀프 드라이빙 레인을 만든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애나버. 애나버 참 좋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런 거를 이제 한 25마일 정도 이제 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용 도로인 거죠.
저 정도 돈을 $130 million 정도 써서 그 정도 도로를 자율주행 전용 도로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테스트해볼 가치가 있고, 그만큼 차들의 성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도로에 엄청나게 센서를 박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보조를 해주면은 미국도 이게 만약에 이제 성공해서 진짜 빨리 퍼진다 그러면은 빨리 인프라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